법원이 지난해 10월 배임 증제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용우 전 총신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김용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 증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BS 뉴스가 설 명절을 맞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교회 청년이자 미래 목회자인 신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이야기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과 뮤지컬 작품들이 관객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법원이 배임 증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우 전 총신대 총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김용우 전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위해 당시 총회장에게 건넨 2천만 원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1일 김용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 증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9월 김용우 목사가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용우 목사는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건넨 2천만 원이 의료비와 선교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가 건넨 돈이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우 목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정청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반 선거도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부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총회장에게 돈을 줬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용우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김 목사의 측근들 다수가 방청석을 채웠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용우 목사는 판결 후 착잡한 표정으로 법원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김용우 목사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우 목사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6월 5일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달 29일에 실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소송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패한 김한식 목사가 속한 예장 합동 장신 측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의 소속 교단 추천서와 임원회 결의서 등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설 연휴 뒤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장신 측 관계자는 이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들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회의에 4명의 변호사를 배석시켜 후보 자격을 심리한 결과 한기총 정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 등에서 극우 성향을 스스럼 없이 보여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또 기독자유당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과 함께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기총은 보수적인 단체이면서도 지금까지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강한 정치색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 제1교회 담임 목사로서 청교도 영성훈련원장으로서 정치 현안에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한기총 회장은 좀 더 공적인 기독교 단체의 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호불호를 떠나 기독교 단체가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 부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기독자유당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점도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기독자유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만 표를 얻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후보로 확정된 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기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과 기독자유당은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한기총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줬지만 노골적으로 당파적인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총이 정치 세력화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천만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극우에서부터 극좌까지 다양합니다. 한기총이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의 기독교인만 안고 간다면 보수 단체의 분열로 약화된 한기총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한기총이 보수 단체로서 국정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기독자유당의 100만 표 확보를 위한 정치 세력화에 이용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의 주체, 청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CBS 뉴스는 설 연휴를 맞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신학생들을 돌아보는 보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빈곤과 부채, 그리고 취업난까지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자 동시에 미래의 목회자들인 신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CBS 뉴스가 설 연휴를 맞아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주체, 청년을 주제로 한 보도 특집, 청년 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4일 방영되는 1부에선 오늘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교계의 지원 활동을 살펴봅니다. 청년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성경적 원리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들을 통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가 힘든 구조예요. 양극화된 이 틈새를 줄여주지 못하면 청년들의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2부와 3부에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신학생들의 현실과 고민을 들어봅니다. 갈수록 목회의 장은 좁아지고 지금의 사례비 수준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빚만 쌓여간다는 신학생들. 많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다른 직업을 구하며 목회 현장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다른 꿈이 있다면은 그곳으로 가기를 적극 권해주기도 아이고. 하고요. 마지막 3부는 흔들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신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과 뮤지컬 작품이 각각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연극 요한과 뮤지컬 베드로를 만나봅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인 사도들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들이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 요한은 성서 요한복음과 요한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요한의 삶을 압축시켜 담아낸 작품입니다. 연극은 특히 사도 요한이 외쳤던 사랑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더 큰 사랑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본 겸 연출을 맡은 김기자 연출가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만 따랐던 사도 요한의 삶과 그의 외침이 사랑에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10대나 30대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사랑도 없다. 진실한 사랑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예쁘게 좀 따스하게 전달을 해보고자 해서 작품을 적게 되었습니다.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 요한은 올 상반기 동안 관객들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의 이야기도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선교극단 예배자가 제작한 뮤지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던 때부터 성령 강림 후 본격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를 다루며 그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성경 속 인물을 다루는 뮤지컬이지만 정적이진 않습니다. 역동적인 안무를 비롯한 다채로운 퍼포먼스들로 무대가 꾸며집니다. 베드로 역은 영화 친구와 두사부 일체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정운택 씨가 맡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명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첫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일대기를 통해서 저희 뮤지컬 베드로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 모두는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하는, 점검하는,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공연 작품들. 이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과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한 영화 상영을 막기 위해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샬롬나비가 인권위 권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구성된 샬롬나비는 성명을 통해 숭실대는 전통 있는 기독교 사학으로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은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과 120여 년 전통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설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눴습니다. 설을 앞두고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2019년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74개 지교회와 노회 사회봉사부를 통해 모아진 성금 1,600여만 원 상당의 쌀과 상품권 등을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노회장 백유원 목사는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선 섬김과 나눔을 통해 비워진 자리는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면서 이번 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축원했습니다. 다양한 특강도 마련됐는데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가 3월 개강을 앞두고 신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청주 퀴어 대책본부가 퀴어 행사의 영적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가 개강에 앞서 신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권영경 순실대학교 신학학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순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위선이라고 하는 책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책 가지고 오늘 신학 특강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청주 퀴어 대책본부가 퀴어 행사의 영적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성소수자 문제는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며 성적 타락이 오는 성소수자 합법화를 적극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